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17일입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보실 부분은 단일 추이. 오늘은 그쵸? 금요일에 이어서 월물 두 번째 날 선물 기준으로, 그죠? 그렇다면 뭐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날이다. 단지 조금 변동성이 작았을 뿐이지, 그렇죠? 2.4p 정도 움직이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땡기면서 풋 잡고 밀면서 콜 잡고, 그죠?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선물은 그렇게 간단하게 오늘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크게 뭐 추세가 있다거나 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물도 보면, 현물은 외인이 일단은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선물을 외인이 매수를 좀 해줬죠. 그리고 선물과 현물의 포지션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포지션 구축하는 정도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 금융투자 연기금이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1000억 다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볼 텐데요. 코스닥은 개인만 좀 샀어요. 그죠? 개인만 좀 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크게 빠지거나 한 건 아닌데 개인하고 연기금 정도만 샀고 외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다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선물 차트 좀 보면 원달러는 박스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1187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1187원 30전까지 올라간 상태이고요. 그 사이에서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집을 해라 다시 말씀을 드린 구간이죠. 거기서 다시 이제 1190원 넘어가면 다시 또 재차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채널이 우하향에서 돌파되려고 하는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일단 1190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또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집을 좀 해봐라. 예, 매집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물 봅니다. 선물인데 일봉상 변곡을 또 슬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점은 안 깨지고 267.50 정도 되죠. 고점은 274.5, 그렇죠? 274.15인데 이 정도 됩니다. 이 안에서 지금 갇혀 있어요. 예, 갇혀 있는데 여기서 이 조건에서 한 달 정도만, 월물이 7월은 좀 길잖아요. 아직 멀었잖아요. 7월 만기가. 7월 만기로 따지면은 7월 만기는 11일인데 아직 멀었죠.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박스만 좀 예쁘게 쳐준다면, 다시 한번 7월 말쯤에 6월 말부터 해가지고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어쨌든 267입니다. 267.5가 깨진다 그러면 하락으로 따라가셔도 되겠다. 그건 이제 22평 자리기도 하고요. 274, 275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매수로 따라붙어도 되겠다. 현재로서는 외인이 그렇게 계속 현물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좀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5위평 또 저항받고 꺾였는데, 짧게 보면 또 이 구간에서 박스잖아요. 크게 보면 이 구간 박스, 작게 보면 이 구간 박스. 맞아? 결과적으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이 박스는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 박스를 세 군데로 나눠본다면 이 흐름이 박스죠. 처음에 왜 돌파해서 매수로 전환된, 그리고 그 아래 꼬리 달린 중요한 자리니까 265, 저항은 275, 그죠? 그 사이에서 요 며칠 사이 움직였던 박스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분봉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60분봉을 보면, 그렇죠? 돌파 이후에 지금 재차 요 흐름에서 삼각 비스무리한 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래로 터질지 위로 터질지만 남아있어요. 그럼 내일 터지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272.5가 너무 돌파되면 따라가시고, 지난번 저점 깨지면 밑으로 따라가는 전략으로. 그럼 최소한 삼각의 진폭만큼은 간다라는 게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 이론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277까지 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해서 갖다 대보면 어디까지? 262 정도까지, 263이나 262 정도까지도 다시 한번 갈 여지가 있다. 이런 변곡이 나와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고요. 내일 밑으로 가면 따라가시고, 위로 간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도 따라 붙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쪽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피입니다. 근데 외인이 좀 매도하는 흐름이 좀 찝찝하니까 일단은 매도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기 이후에 여러가지 조건이 그렇게 해피하지 않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코스피 보면, 코스피는 지금 오늘
87 정도 찍었는데 여전히 지키려고 하고 있죠. 2075 되게 중요한 가격이 됐어요. 2110 몇 그리고 2075 여기 박스인데 깨진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정리를 하고 이 구간에 올라올 때보다 이미 어느 정도 정리할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기서 재차 이제 또 변곡을 만든 다음에 변곡이라는 얘기는 박스를 이쁘게 만든 다음에 횡보가 길수록 좋습니다. 크게 보면 이 구간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작게 보면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횡보가 길수록 추세가 길다. 횡보가 좀 오래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목표가 730, 목표가 왜 730인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죠? 이 삼각의 목표가로 따지면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갖다 대면 그 정도 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가잖아요. 일단 그죠? 일단 목표가 거기 딱 터치함과 동시에 3일 동안 터치하고 좀 빠지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720이라고 했는데 오늘 720 일단 깨졌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재차 뭐 이런 데까지 한번 내려올 여지도 있어요. 중요한 기준 가격이니까 최소한 여기 700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시총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HLB가 좀 강했는데 그죠? HLB 정도만 좀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는 다 약한 흐름. 전반적으로 오늘 코론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시총 상위 종목에 제약바이오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약한 흐름이 나왔으니까 감안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정은 700선까지도 가능하다. 이제 720이 깨지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종목 볼게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수소차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풍국 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유니크라든가 서현전자 이런 종목들이 다 그죠? 관련 종목이죠. 한동안 계속 빌빌거리고 한 2월달에 가고 지금이니까 4개월 동안 대우부품도 마찬가지고 한 4개월 동안 좀 빌빌거렸는데 1월달 날 추울 때 막 꿈틀꿈틀 거려주더니 거의 6개월이 걸렸어요. 봄은 지나고 날 더워지니까 다시 움직이는. 그동안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따박따박 한 번은 들어주겠지라고 해서 모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제 올라오면 어느 정도 또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풍국주정이나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 봅니다. 삼성전자 대장주인데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가 박스가 돼버렸죠. 삼성전자가 일단 박스가 돼버려서 45,000원 정도 45,100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단은 요런 삼각을 돌파는 됐고 목표가는 삼각의 목표가는 48,000원까지 간다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대차 조정은 들어왔습니다. 22편까지 짧게 대응하실 분은 43,000원 이탈 컷 잡고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전히 수급은 슬슬 꼬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고요. 6월에는 외인 기관 다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못 가고 있죠.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더 박스를 쳐서 7월 말까지 버벅버벅 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6월 말까지 버벅버벅되고 7월 초까지 버벅되다 그 이후에 방향성을 잡아줘야 우리 시장도 방향성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죠. 하이닉스 봐야죠. 네, 하이닉스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SK 하이닉스 우하향 외인이 이틀 연속 사줬습니다만 아직까지 강력한 저항대이자 이런 추세선 기타 다 아무것도 돌파 못했죠. 그럼 하락 흐름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소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67,500원이 돌파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 전까지는 택도 없다. 매수를 바닥에서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사지 마세요.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잘못 사면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은 바닥이다 하고 잘못 사면 잘못하면 골로 갑니다. 거기가 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외인이라든가 기관은 한번 팔기 시작하면 탄력성에 붙여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팔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와서 한 2, 3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해도 충분해요. 셀트리온이 그 예죠. 외인이 계속 사다 보니까 여기서 관성이 붙어갖고 한번 샀어요. 쭉쭉쭉쭉 샀어요. 한번 샀어요. 쭉쭉쭉쭉 샀어요. 추세가 붙어버렸죠. 매수가.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금요일날 조금 쉬었긴 했지만 오늘은 재차 다시 강한 모습. 여기서 21만원을 강력하게 돌파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기어줄 며칠 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사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21만원 돌파에 확인하고 사시는 것도 좋고 19만원까지 조정이 들어오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쌤 19만원까지 안 오면요. 그럼 21만원 돌파할 때 확인해서 조금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은 좀 버벅버벅 되는 흐름, 물량 잡아야 되니까 선물하고, 좀 덩치가 커요. 파생이 선물, 옵션 이런 부분에서 포지션을 새로 짜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늘은 오히려 수소차 관련 테마가 움직였는데, 이 수소차가 지난번에도 생각보다 좀 길게 못 가고, 예, 조금 그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외 시장 한번 보죠. 그리고 해외 시장을 보는데, 해외 시장 골드부터 봅니다. 골드는 선을 그어놨던 이유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였을까요? 그렇죠? 박스. 여기가 지난번 고점입니다. 한번 저항을 받긴 할 거예요. 라고 했던 자리예요. 이 선이. 그죠? 위에 선이. 그죠? 위에 선이 고점인데 딱 거기만 찍고 떨어졌죠. 금요일날. 거기만 찍고 딱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박스도 지우고, 완전히 다 지우긴 좀 아깝지만 다 지워보죠 뭐. 네, 다 지웠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세력주가 돌파 이후에 12평 지지, 그리고 전고 돌파 이후에 재차 12평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그럼 뭐 여기가 되겠어요. 매도를 하실 분들은, 아니 매수를 하실 분들은 여기 정도 자리, 여기 중요한 자리니까 1338.0 깨지면은 매도를 쳐보시고, 1338.0 예, 깨지면 매도를 해보시고. 아직 멀었는데 1338.0은 예, 여기네요. 1338.0이 깨지면 매도를 한번 쳐보십시오. 단기적으로 예, 거기 깨지면 12평 깨지는 자리니까. 매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매수 받으실 분들은 이런 자리까지, 쌍바닥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예, 여기까지 매수를 받으실 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고요. 매도를 치실 분들은 여기 1338.0 깨지면 예, 따라서 한번 여기까지, 그래서 1320 초반 이 정도까지는 한번 매도 수익 드시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은 1330 밑으로 24일까지는 물량을 받아서 대응을 해도 좋겠다. 매수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그리고 5일 봅니다. 5일 뭐 피격 대구 뭐 하고 했다는데 아직까지 흐름으로 보면 변곡 중입니다. 일봉상으로. 그죠? 이걸 뭐 이렇게 선을 그어도 되겠죠. 이렇게 근다면 아직까지는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터진다라고 본다면 이 정도가 되겠죠. 좀 터져가지고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깨지면 여기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돌파가 되면 60달러 정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강력한 저항대였죠. 지지 저항됐던 자리니까 65달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게 깨지면 다시 한번 45달러인데 80달러 간다, 뭐 중동에 문제가 생겨서 80달러까지 다시 간다라는 이런 리포트라든가 여러가지 뉴스도 있던데, 여러분들은 차트만 보고 하세요. 차트만. 아시겠죠?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 부분에선 눈에 보이는 걸로 일단 대응을 해야 됩니다. 괜히 잘못하면 골로 가요. 다음은 지수 봅니다. 지수 S&P 500인데 S&P 500 보시면 반등이 올라와서 옆으로 좀 기고 있어요. 그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올 건데 무슨 얘기를 할지 그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스죠? 박스 치고 있으니까 저게 뭐 60분으로 봐도 박스잖아요. 그죠? 이렇게 크게 뭐 없고, 그러니까 이게 깨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도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반등이 올라온 자리는 그래요. 반등이 올라온 자리는 여기, 그죠? 이 정도면은 여기가 지지 저항이 됐던 자리에서 저항, 지지, 다시 지지,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깨진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 됐죠. 그 뉴스라고 하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매도를 모아간다라고 하시더라도 고점 넘어가면 일단 포기할 생각 하시고 그 구간에서만 해라. 그리고 2850 깨지면 매도 물량 추가.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가보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지난번 고점 돌파를 컷으로 반등에 매도하라는 거는 똑같아요. 일단 그죠? 그리고 물량 추가는 좀 확인해서 때리자. 얘는 7250 정도가 깨지면 그때 때리자.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일단 모아도 되겠다. 이 구간에서는 모아봐도 되겠다. 단 정고 넘어가면 포기하자. 여기서는 모아보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국내 시장 다 봤는데 일단은 눈치를 좀 보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아직까지 다 결과가 나오거나 한 것도 아니고, 특히 FOMC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요.
의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거 조금 기다려 보시고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대로 방향이 움직일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물, 우리나라 주식 다 현재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또 한쪽으로의 큰 시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